요즘 챗 GPT 안 쓰는 분 거의 없죠? 업무는 물론이고, 과제할 때나 아이디어 얻을 때, 이젠 정말 우리 일상에 아주 깊숙이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7배.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챗GPT 사용자 수가 딱 1년 만에 7배나 늘었다는 겁니다. 72만 명에서 무려 520만 명으로요. 와,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인 증가세죠. 이 정도면 우리 다 한 번쯤은 써봤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다들 쓰긴 쓰는데 마음 한편에는 뭔가 좀 찜찜한 그런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게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AI가 위험하다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뭘 걱정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한국의 대학생 2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입니다. 이 학생들이 느끼는 윤리적인 딜레마, 그게 뭔지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봤거든요. 도대체 그 막연한 불안감의 정체가 뭘까요? 연구진들은 이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AI 윤리를 5가지 핵심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바로 사용성, 개인정보 보호, 공정성, 자율성, 그리고 설명 가능성. 자, 이 5가지가 바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 그 실체를 밝혀줄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연구의 핵심 결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 224명의 학생들은 이 5가지 중에서 뭘 가장 걱정하고 있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요. 근데 결과가 좀 뜻밖이에요. 보통 우리가 AI 윤리 문제하면 딱 떠올리는 거 있잖아요. 개인정보 유출이라던가 AI가 편견을 갖는 문제라던가. 근데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있었어요. 바로 자율성의 상실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잃어버릴까 봐 이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로봇이 인류를 지배하는 그런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스며드는 위협. 즉, AI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약해지는 걸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가장 큰 공포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째로 높은 우려.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거예요. 바로 개인정보 보호랑 보안 문제입니다. 내가 챗GPT랑 나눈 대화가 어디로 새어나가진 않을까, 내 동의도 없이 이 데이터가 AI 학습에 쓰이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역시나 아주 중요한 문제로 꼽혔습니다. 3번째는 설명 가능성 문제입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블랙박스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AI가 뭐라 답을 내놓긴 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답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깜깜이 상자 안에서 뭐가 나오는 격이니까 그 결과를 마냥 믿기가 힘든 거죠. 아주 당연한 불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데이터를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나요. 뭐냐면 이 모든 걱정들을 사람들이 다 똑같은 무게로 느끼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룹별로 꽤 큰 차이가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공정성 문제. 그러니까 AI가 편향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여학생 그룹과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저연령층 학생들이 다른 그룹보다 훨씬 더 높은 우려를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별이나 나이 차이를 넘어서 각자가 처한 사회적 경험이나 인식이 AI라는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걱정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소수이긴 했지만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그건 좀 과한 걱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분들의 주장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AI는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이 공정성 문제에 대한 2가지 시각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쪽은 AI가 애초에 편향된 데이터를 먹고 배우니까 결과물도 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반면에 오른쪽, 반론을 제기하는 쪽은 아니다, AI 자체는 죄가 없다. 기술은 객관적인데 그 기술을 누구나 공평하게 쓰지 못하는 현실, 그게 진짜 문제다라고 맞서는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결국 이 낙관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의 생각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최종 결정은 언제나 인간의 몫이다. AI가 아무리 그럴듯한 답을 내놔도 그건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마지막에 결정의 버튼을 누르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걱정과 시각들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순 없겠죠. 이제부터는 이 연구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구진들이 아주 실용적인 6단계 가이드를 제시했는데요. 이건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AI가 만능이 아니라는 그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요. 둘째, 내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키워야 합니다. 셋째, AI의 편향 가능성을 늘 의심하고 맞서야 하고요. 넷째, 이건 AI가 할 일, 이건 인간이 할 일, 그 역할을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다섯째, 기업들에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하라고 투명성을 계속 요구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들을 실제 사례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기술이 무섭다고 그냥 안 쓰고 막아버리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하면 더 책임감 있게, 더 비판적으로 잘 쓸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배우자는 거죠. 요즘 말로 AI 리터러시, 즉 AI를 제대로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AI는 우리가 계속해서 다듬고 만들어 나가는 도구잖아요. 그런데 오늘 데이터를 쭉 살펴보니 어쩌면 그 도구 역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누가 누구를 더 많이 빚어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도구를, 아니면 도구가 우리를?